1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문장으로 표현해요. 생각을 문장으로.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는 로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받침이 들어가는 낱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또 글을 읽은 뒤에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한 글자에 받침이 2개가 들어간 글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받침을 겹받침이라고 해요. 받침을 겹쳐서 쓴다는 말인데요. 다양한 겹받침이 있는데 오늘은 리을이 들어간 겹받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겹받침 글자 중에 리을이 들어간 글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 볼까요?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 어렵지요? 선생님이 짧은 글을 읽어줄게요. 그 글 속에서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는 겹받침 글자를 찾아보세요. 맑은 가을 하늘에 잠자리가 날아다닙니다. 잠자리의 배는 굵은 나뭇가지를 닮았습니다. 날개는 얇은 그물처럼 생겼습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읽어줄 거니까 몇 개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맑은 가을 하늘에 잠자리가 날아다닙니다. 잠자리의 배는 굵은 나뭇가지를 닮았습니다. 날개는 얇은 그물처럼 생겼습니다. 리을이 들어가는 겹받침 글자가 몇 개 나왔나요? 1개? 2개? 3개? 4개? 맞아요. 4개나 나왔어요. 먼저 나온 단어는 맑은 가을 하늘 할 때 막이지요. 막은 받침이 리을 기역이 들어갑니다. 또 굵은 나뭇가지라고 할 때 국이라는 글자의 받침 역시 리을 기역이네요. 막다, 굵다 모두 리을 기역 겹받침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2개의 겹받침 글자가 무엇이었지요? 네, 닮았습니다 할 때 담이지요. 담은 리을 미음 겹받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개 말해볼까요? 굵다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요, 얇은 그물이라고 선생님이 읽었어요. 얇다의 얄의 겹받침은 리을 비읍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배운 우리 겹받침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다는 리을 기역 겹받침을 씁니다. 두 번째로 굵다는 리을 기역 겹받침을 씁니다. 세 번째는 닮다, 누나와 닮았다, 아빠와 닮았다 할 때 닮은 리을 미음으로 씁니다. 마지막으로 얇다를 써볼까요? 겹받침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리을, 비읍을 써야 하지요. 겹받침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눈으로 계속 보고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익혀보도록 하세요. 글을 읽은 뒤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사자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원숭이와 기린이 나와요. 원숭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기린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세요. 사자의 지혜. 넓고 푸른 초원에는 아주 많은 동물이 모여 살았어요. 많은 동물이 모여 살기 때문에 옥신각신 다툼도 많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원숭이와 기린이 싸우고 있었어요. 나는 좀 더 자야 하니까 다른 나뭇잎을 따먹어. 나무 밑에서 잠을 자던 원숭이가
기린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잎이 가장 맛있단 말이야. 기린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 코끼리와 악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자가 말했어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렴. 기린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고 원숭이는 잠자는데 방해가 되니까 화가 났잖아. 그제야 원숭이와 기린은 머쓱해하며 마주보고 웃었어요. 원숭이와 기린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코끼리가 말했어요. 우와, 훌륭해! 역시 사자야! 악어도 사자를 칭찬했지요. 그래, 사자는 정말 지혜롭다니까. 잘 들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초원에 사는 동물들의 다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서로 다른 많은 동물이 모여 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싸운 동물은 누구누구였나요? 그래요, 원숭이와 기린이었어요. 원숭이와 기린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싸웠죠. 원숭이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기린이 원숭이가 자고 있는 나무의 나뭇잎을 따먹어서 잠에서 깬 원숭이가 기린에게 화를 냈고 또 기린도 물러나거나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싸우고 있는 원숭이와 기린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했나요? 맞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동물들이 사자를 보고 훌륭하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이 이야기 속의 원숭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원숭이는 잠을 좀 더 자고 싶었어요. 또 기린이 다른 나뭇잎을 따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기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기린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초원에서 가장 맛있는 나뭇잎이 먹고 싶었어요. 원숭이와 기린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원숭이와 기린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두 동물 모두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만 생각하고 양보와 배려를 쉽게 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상대와 싸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자는 어떤 성격인 것 같나요? 지혜롭고 또 남에게 양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 속 원숭이와 기린처럼 친구에게 양보하지 않아서 다투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야기 속 사자처럼 친구들이 다투고 있는데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킨 적도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숭이와 기린이라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원숭이가 기린이 나뭇잎을 다 먹는 것을 기다려주면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또 기린도 원숭이가 잠을 자는 나무를 피해서 다른 나뭇잎을 따먹었으면 싸우지 않았겠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 원숭이와 기린, 그리고 사자에게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원숭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표현해 볼까요? 원숭이야, 기린이 그 나뭇잎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원숭이야, 배가 고픈 친구를 위해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원숭이가 조금 참아주면 좋겠어 라고도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기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린아, 잠자는 원숭이에게 방해되지 않게 다른 나뭇잎을 따먹으면 좋겠어. 맛있는 나뭇잎은 원숭이가 잠에서 깨면 그때 먹는 건 어때?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또 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자야,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양보하라는 말로 친구들을 화해하도록 했네. 나도 너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 어때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비슷하게 문장을 만들었나요? 오늘은 낱말의 겹받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을 때의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1학년 친구들 다음 국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